썰차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데이터 시각화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각화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데이터 시각화 관련돼 가지고 제가 자료를 조금 정리해 놓은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데이터 시각화 관련된 부분이 이제 여기 강의 자료는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강의 자료는 여기 들어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 이거 외에도 제가 좀 추가적인 내용들을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잠깐만 문 좀 닫아주실래요? 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여러분들 같이 오늘 실습할 내용입니다. 실습할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여러분들 보시면 여러분들이 답을 좀 달아주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예, 뭔지 잠깐 보여드리면 데이터 시각화가 잘못된 것을 저희가 몇 개를 가졌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한번 볼게요. 자, 이거 보시면서 이게 뭐냐면 보이시죠? 네, 신발 있죠, 신발. 슈즈. 신발이 얼마나 많이 판매됐는가를 시각화한 거예요. 그렇죠? 무슨 아시겠죠? 자, 그래서 색깔별 신발의 판매에 대한 내용들을 보여준 건데 여기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거든요. 한번 찾아보시는 게 여러분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이거는 약간은 그 넌센스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이거 한번 지금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이걸 가지고 제가 1교시 출석들 할 건데요. 여기서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 이 값은 그 신발의 판매, 와 관련된 겁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신발이 얼마나 많이 참조됐는가죠. 이게 뭐, 제 생각에 웹사이트인 것 같아요. 웹사이트의 통계 정보를 이렇게 시각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값이 크면 클수록 어떻습니까? 해당되는 신발에 대한 조회수가 많은 거죠. 그렇죠? 자기 나름대로 한번 의견 편하게 남겨주시면 돼요. 야, 지금 정확하게 지금 답변해 주셨어요. 그렇죠? 이게 아주 아이러니컬한데 시각화에 잘못된 사례입니다. 시각화에 잘못된 사례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의견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의견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요거예요. 세 번째 거예요. 세 번째 거. 제가 사례를 몇 개 살펴볼 건데 이걸 먼저 살펴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비주얼라이제이션이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을 벗어나는 것, 그렇죠? 그렇죠? 이 경우는 잘못됐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 사례 하나를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의견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의견 남겨주시면 돼요. 네, 제출하는 거에 보면 의견 남겨줄 수 있을까요? 자, 여기다가 의견을 그냥 남겨주시면 돼요. 자, 지금 신발에 대한 조회 수를 그래프로 보였는데 여러분이 보셔도 좀 이상하죠? 그렇죠? 자, 이겁니다. 지금 보시면 어느 게 가장 신발 조회수가 높아요? 사실은 검은색이죠. 그런데 표현을 뭘로 했습니까? 그렇죠. 녹색으로 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두 번째로 가장 조회수가 높은 건 뭡니까? 화이트인데 흰색이거든요. 근데 뭘로 표시했죠? 자, 그렇죠. 파란색으로 표시했죠. 그래서 파란색인데도 불구하고 표현을 뭘로 했습니까? 여기는 또 빨간색으로. 그래서 이게 시각화의 잘못된 사례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각화를 왜 하는가에 대한 것도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 드린 거예요. 일단 의견 쓰시면 돼요. 의견 답변할 수 있을걸요? 그렇죠. 네. 새로 고침을 안 해요. 그런가요? 잠깐만. 예, 10명 정도 이렇게 하셨네요.
이거 김영준 학생은 다른 거 보셨어요. 그렇죠? 좋아요. 괜찮아요. 그것도 제가 설명을 드릴 거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분들 의견들이 대부분 맞습니다. 지금 유태근 학생이 얘기했던 것처럼 시각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해석을 유도할 수 있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발 색깔하고 시각화되어진 그래프의 색깔이 일치하지 않으니까 그 자료를 보는데 어려움이 있겠죠. 자, 아마 비슷하게 다들 답변하신 것 같아요. 지금 강호연 학생 아직 안 오신 것 같은데 오신 학생들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에 답을 못 하나요? 잠깐만요. 그냥 댓글 다시면 돼요. 네. 이해담 학생 댓글 다시면 될 것 같은데? 다른 학생처럼 이렇게 자신의 의견을 다르시면 돼요. 이해담 학생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괜찮아요. 질문에 답을 하시면 돼요.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예. 지금 사실은 여기 보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세 번째 것만 답을 해주시면 돼요. 나는 첫 번째 거 답을 했다 상관없어요. 예. 아마 이제 그런 학생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항목들 지금 세 가지거든요. 여기도 있고요. 이게 하나 있고요. 이게 어느 나라인지 모르겠지만 어느 나라예요? 네? 포르투갈이 됩니다. 포르투갈의 이제 대통령 후보에 대한 지지율 같은 거 같아요. 맞나요? 네. 요즘에 이제 투표하자, 그러니까 이게 그 전화로 이게 뭐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화로 이제 그 선호도 조사했던 결과인데 이것도 좀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있었고 요것도 있고요. 이게 어디냐면 칠레인데 칠레를 저는 가보진 않았는데 여기도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사실은 의미는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그래프에 있는 값 있죠. 그래프에 있는 값하고 실제 내용하고 차이가 좀 있어요. 그렇죠? 지금 어떤 값이 상당히 축소돼서 보이나요? 2013년도. 그렇죠. 사실은요, 23%하고 여기 있는 것처럼 27%하고 큰 차이가 있을까요? 그 얘기하는 것처럼 통계적으로는 의미가 없는 수치들입니다. 거의 같은 수치라고 보면 되는데 그 차이를 2016년도에 있는 27.3%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보인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 점인데 지금 콤마를 쓴 것도 좀 약간 차이가 있는, 잘못된 것 같기도 하고요. 답을 좀 해주시면 돼요. 본인들의 의견을 달아주시면 됩니다. 지금 21명 해주셨는데요. 아직 못하신 학생들이 있네요. 강호열 학생, 김우영, 김우정 학생. 자, 못하신 학생들은 이제 지금 제가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 몇 가지 텀 프로젝트 관련해서 제가 지금 뭐를 올렸냐면 텀 프로젝트 발표 샘플을 좀 올렸어요. 자, 샘플 보이시나요? 3개 정도 제가 올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이렇게 내용이 들어가 있으셔야 됩니다. 잠깐만, 이게 왜 공백이 들어갔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성할 때는요, 이 공통적으로 제가 드린 샘플은 일단 첫 번째 페이지는 뭐가 나와 있어야 돼요? 제목이 나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제목이 나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학번하고 이름 넣으시면 되고요. 이 샘플은 그냥 이용하시면 됩니다. 제가 파워포인트 파일을 여러분들 지난학기에 줬던 샘플 가지고 만든 거예요. 템플릿 이거 쓰시면 되고요. 그래서 서론에는요, 이 프로젝트를 하게 된 배경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뭘 얻으려고 하지? 뭘 분석하고 싶은지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그 목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분석에 대한 배경들을 쓰시고요. 두 번째는 어떤 게 나와야 되냐면 서론에는 사용한 데이터셋을 어떻게 확보했는지에 대한 내용하고 어떤 내용이지?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본론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실험 결과 및 분석에서는 확보된 자료에 대한 요약을 좀 하시면 됩니다. 뭐 이거 요약할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되죠? 판다스 보면 통계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있어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분석했던 내용들을 여기다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분석한 결과 최종적으로 결과를 그래프로 보여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시각화에 대한 내용까지 담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결론 및 향후 연구에서는 여러분들 프로젝트 했잖아요. 그러면 프로젝트 했던 내용들에 대한 요약을 간단하게 한두 줄 정도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턴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은 점, 그렇죠? 나는 이걸 통해서 어떤 것들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번에 프로젝트를 했더니 이게 좀 미흡하더라. 그렇죠? 지금 아직 완성되지 못한 부분들, 그런 내용하고 이걸 좀 향후에 한다면 이런 내용들을 좀 추가하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내용을 여기다 넣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아마도 여러분들이 진행했던 내용들이 원래 계획했던 내용과 100% 일치하는 학생들은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아마 계획 대비 실제 프로젝트의 결과가 100을 만족하는 학생들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래서 사실은 턴 프로젝트 계획서 작성할 때 내용을 줄이라는 내용을 많이 얘기했던 이유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미흡하신 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완성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보여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발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늦게 오신 학생들이 있어서 잠깐 말씀드리면요. 늦게 오신 학생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뭐 하죠? 요거죠? 이거죠? 지금 21명 제출하셨는데 요거 의견 제출하시면 됩니다. 요거 보시고 본인 생각에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답을 달아주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김우영 학생, 이선호 학생 내용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턴 프로젝트 진행에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거 한 번만 더 설명해요? 예, 알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그러면 예제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예, 여러분들 다른 학생이 제출했던 걸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럼 좀 낫겠죠? 예, 다른 학생이 했던 거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발표했던 내용. 발표 샘플인데요. 그 중에서 나름 잘 된 것들 하나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렇죠? 이거는 제목이 뭐죠? 이게 아파트가 실질적으로 거래하는 매매가를 한번 분석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죠? 배경은 뭐죠? 이게 부동산 정책이 쉽진 않은가 봐요. 그렇죠? 그래서 서울시 집값이 이제 폭등하면서 이게 사람들의 많은 이목을 집중하고 있는 거고요. 이 친구도 사실은 미래에 집을 사고 싶은데 어떤 것이 언제 집을 사야 되는지에 대한 것도 좀 궁금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집을 지금 사는 게 좋은지 5년 있다 사는지 좋은지를 알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집값이 오른다 그러면 지금 사는 게 맞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5년 있다가 집값이 떨어진다 그러면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 5년 있다 사는 게 맞겠죠. 그렇죠? 그런 형태로 뭔가 집값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만 일단 확인하는 게 이 프로젝트의 목적입니다. 예측하는 게 목적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배경하고 프로젝트의 목적이 뭔가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요. 10년치 자료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10년치 자료가 어디냐면 2개의 지역만 선택했어요. 어디죠? 네, 동작구하고 강남구. 이게 여러분들 서울에 사시는 학생들은 아시겠지만 동작구하고 강남구가 붙어 있어요. 이게 인접해 있거든요.
보도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역적으로 거의 비슷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 아파트의 가격은 큰 차이를 보인다라고 하는 걸 이 친구도 알았어요. 사실은요. 그러냐면 이 친구는 어디 살았냐면 동작구 살았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연속적인 값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아파트 집값이겠죠. 집값을 나름대로 수집을 했고요. 그리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자기가 했던 것은 뭐 실제적으로 예측을 할 수는 있겠지만 뭐 다양한 뭐 정책적인 내용들 같은 것을 다루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시세만 가지고 분석을 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기가 했던 프로젝트의 제약점도 여기 설명을 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배경을 설명했고요. 목적도 설명했어요. 자, 그 다음에 데이터셋은 이렇게 어디서 얻었냐면 부동산 114인가? 거기서 그런 데이터를 제공하나 봐요. 네이버인지 어딘지 모르겠지만 실제 거래 내용이에요. 이 친구는 실제 거래 내용을 데이터셋으로 얻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 프로젝트 끝나면 자기가 사용했던 데이터셋에 대한 내용도 제공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 관련된 내용들을 보고서에다 담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서울시에서 가장 비싼 곳인 강남구하고 동작구 이 두 군데의 아파트 매매 가격 정보를 수집했고요. 여러분 잘 알겠지만 그럼 데이터가 무지 많겠죠. 그래서 매매가 가장 활발한 것만 대상으로 했어. 그랬더니 24평 정도인 것 같아요. 23평에서 24평 정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모든 시간을 다 하지 않고 몇 월 달만 기준으로 삼았죠? 7월만 기준으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많지만 그 데이터를 다 분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3평에서 24평 7월의 데이터만 선정을 했고 10년치의 데이터만 사용을 했어요. 자, 다시 한번 어떤 걸 했다고요? 10년치. 그 다음에 조금 디테일하게 분석을 하려고 지역하고 지역동까지 분석을 했어요. 그 다음에 날짜, 매매 가격, 전용 면적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가 알기로는 이거 역시 그 XML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가져와서 CSV 파일을 만들었어요, 사실은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얻은 데이터가 이겁니다. 쭉 데이터를 가졌어요. 이렇게 만들었죠. 그래서 분석을 위한 기본적인 통계 요약을 했습니다. 뭘 사용했어요? 판다스.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의미 있는 요약 정보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어요. 이거는 그냥 그 있는 그대로 보여진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통계 정보를 보여줄 수 있는 뭐 describe 이런 함수 쓰면 되거든요. 그거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분석에 대한 환경에 대한 것들을 일단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분석 결과는 이겁니다. 이거 보니까 재미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이거 보고 이게 보니까 2017년 이후부터 가격이 많이 올랐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특히 어느 지역에서? 강남구에서. 그렇죠? 이거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래프만 보여주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죠? 자기 나름대로 분석 결과를 써야죠. 이거 보고 그 자기 나름대로 설명을 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사실은 이 친구가 분석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보고서에 정말 많은 내용을 담았는데 그 내용의 요약도 여기다 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지역의 그 가격은 어떤 거죠? 오르고 있다. 최근 3년간. 아시겠죠? 알 수 있고요. 자, 어느 지역이 더 많이 오른다? 강남이 더 많이 오른다라고 하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시각화를 통해서.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뭐였냐면 강남구의 지역 동별 분석도 해봤어요. 그래프로. 이게 어딘지 모르겠어요. 이게 어딘지 모르겠는데 이게 대치동인 것 같아요. 맞나요? 저도 대치동에 안 살아봐서 모르겠는데 대치동은 가격이 정말 급격하게 올랐죠. 그렇죠? 그런데 다른 지역도 다 올랐어요.
그렇죠. 그래서 강남구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상승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상승되고 있다 확인할 수 있어요. 맞죠? 자, 맞죠? 자, 그 다음에 동작구도 전체적으로 보면 오르고 있지만 어떻죠? 어떤 신대방동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정말 급격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자, 어떤 지역은 가격이 보합, 변화가 없거나 가격이 떨어지는 지역도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이 지역은 가격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에 대한 디테일한 의미 분석을 한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제가 이 학생이 제출한 보고서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이 말들을 다 어떻게 했냐면 이게 유튜브 동영상으로 올렸거든요. 거기에는 다 설명이 돼 있어요. 근데 글도 좀 써주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분석에 대한 결과를 보면 여기 있는 것처럼 아파트 실거래가 파악을 위해서 공공 데이터, 포탈 데이터를 수집했다라고 하는 요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했던 내용은 연도별 매매가의 평균가를 시각화했다라고 하는 내용도 나왔고 연도별 변화에 대한 데이터 변화를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 더 확장하게 될 경우에는 예측치가 높지 않지만 아파트 가격에 대한 변화 예측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도 제시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관심 있는 학생은 이 데이터 가지고 변화를 예측할 수는 있어요, 사실은요. 그렇죠? 그리고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여기 나있죠.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신도시 건설이 없는 경우 오랜 기간 동안 축적된 데이터로 다음에 매매가 예측도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을 이 친구는 했습니다. 나름대로 재밌는 제안이었죠. 고생 많이 했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데이터 분석, 사실은 이 결과를 만드는 것은 며칠 안 됐지만 이거 데이터 분석하고 수집 데이터 만드느라고 이 친구는 제가 알기로는 4주, 5주 정도 고생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자문도 좀 하고 그랬거든요, 별도로.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누구지? 이선호 학생. 의견 됐나요? 예, 다른 질문 있으세요? 영상에 대한 시간 제약이 있냐라고 그랬는데 제 생각에는 5분 정도 하시면 돼요. 5, 6분 정도 하시면 돼요. 사실은 유튜브 링크를 저한테 주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친구는 어떻게 했냐면 아예 제출할 때 PPT 파일도 같이 제출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거 틀리면 제가 플레이하면서 볼 수도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이것도 제출하지만 어떻죠? 유튜브 동영상을 올려주시면 돼요.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이 유튜브 동영상도 조금 필요하신 분 있으면 제가 이거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공개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필요하시면 저한테 얘기하시면 제가 유튜브 링크를 한두 개 정도는 올려놔 드릴게요. 됐나요? 예. 또 다른 질문 없으면 턴 프로젝트 결과 발표 관련해서 여러분들 PPT 양식하고 PPT에 어떤 내용을 담아야 되는지 설명을 드렸는데 됐죠? 예, 됐죠? 예. 그래서 나름대로 잘된 것들 뭐 상중하라기보다도 이렇게 제가 3개 정도만 선택해서 올렸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일부는 완성이 못 된 것도 있어요. 결과가 원래 계획했던 거하고 계획했던 내용을 다 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보면 계획서, 그 다음에 보고서, 그 다음에 PPT, 그 다음에 제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스 제출하면 제가 내용을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일부 학생은 다 완성 못했어요, 사실은. 원래 계획했던 거. 그거는 제가 이해를 할게요. 자, 이렇게 했고요. 지금 많은 학생들이 이제 어느 정도까지 한번 제출했는가 한번 확인할까요? 자. 21명, 아직 못한 학생 있네요. 아직 제출 못한 학생 있네요. 지금 김우영 학생 제출해 주시고요. 제출한 학생들은 다들 좀 됐고요. 자, 주고요.
자, 보이십니까? 제가 요거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하실 내용이 데이터, 여러분들 배워야 될 내용이 데이터 시각화거든요. 그렇죠? 데이터 시각화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펜이 어딨나? 펜 쓸 수 있을 텐데, 잠깐만요. 펜이 안 보이네. 잠깐만. 슬라이드 쇼를 해야 되나? 좋아요. 슬라이드 쇼를 해야겠다. 잠시만요. 슬라이드 쇼를 하면 될 것 같은데. 네. 자,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 잠깐 말씀드릴게요.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진행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이제 데이터 시각화예요. 데이터 시각화이고요. 자, 시각화를 할 때 사용하는 패키지 이름은 뭐죠? 매트플럽립이라고 하는 아주 대표적인 패키지예요. 현재 그 오픈소스로 제공되고 있는 패키지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이겁니다. 사실 되게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제가 재미있는 것을 하나 여러분들한테 올려왔는데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그렇죠. 하나의 그림이 1000개의 말보다 훨씬 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뭐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냐면 시각화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각화가 뭔지는 제가 위키피디아에서 가져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석 결과를 했죠. 분석을 했잖아요. 그럼 결과가 얻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결과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전달하는 과정을 데이터 시각화라고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시각화의 목표는 뭐죠? 그래프를 사용해서 자, 정보를요. 명확하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게 시각화의 목표예요. 목적이죠. 목표가 아니라 목적이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던 것처럼 시각화를 잘못하면 잘못된 내용 전달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잘못된 내용 전달이 예를 몇 개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잘 보세요. 자, 여기 보면 이게 소위 얘기하는 것처럼 어느 나라인지 모르겠지만 아까 이제 다른 학생이 포르투갈이라고 그러나요? 포르투갈에 대통령 아마 나온 사람들의 지지도라고 할까요? 를 보여주는 건데 1위가 누구예요? 이분인 것 같아요. 일단 누군지 몰라요. 2위는 누구죠? 여기 있는 14.0%를 차지한 이분이 2위예요. 근데 보여지기는 누가 2위로 됐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 색깔도 이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들 시각화가 잘못되는 경우에 대부분은 이게 정치적인 것들이 되게 시각화가 잘못돼 가지고 의도적으로 시각화를 잘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는 이 미국에서 2021년도 3월 16일 날 보인 결과인데요. 잘 보세요. 이게 네브라스카라고 미국의 주입니다. 거기서 마리화나를 합법화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투표를 한 거예요. 그렇죠? 투표가 아니라 이제 이제 전화해가지고 폴을 한 거지. 자, 보니까 반대가 많아요? 찬성이 많아요? 반대가 더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찬성이 많은 것처럼 보인 거죠. 이거 시각화가 잘 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그러니까 그걸 잘못된 거죠. 그렇죠? 정보 전달이 잘못된 거예요. 자, 이런 것들입니다. 자, 하나 더 볼까요? 자, 이게 어느 나라냐면 인도예요, 인도. 인도에 지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금 기름 있죠? 그렇죠? 휘발유 가격하고 디젤 가격이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고 있나요? 내려가고 있나요? 잘 보세요. 가격이 내렸어요? 올라갔죠. 그렇죠? 가격이 내려갔나요? 올라갔죠.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가솔린 가격하고 디젤 가격이 사실은 올라갔는데 내려갔다는 것처럼 보인 거죠. 아시겠죠? 아마도 의도는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전에는 75.8%나 올랐는데 13%밖에 안 올랐다라고 하는 걸 설명하려고 그런 것 같은데 결국 잘못된 내용이에요. 그렇죠?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 더 볼까요?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보셨던 이거 자, 잘못된 거죠? 자,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컬러는 블랙인데 어떻게 뭘로 표현한 거예요? 녹색. 이 자료는 정확히 보였는데 정보 전달이 상당히 모호하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자, 이거는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요, 최근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소위 얘기하는 것처럼 GDP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실업률도 높아지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GDP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뭘 것 같아요? 정말 보기 힘들죠. 그렇죠? 색깔을 가지고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제 생각에는 잘 보세요. 지금 싱가포르, 스페인, 어디죠? 영국, 유나이티드 킹덤 다 비슷한 색깔이죠? 구분할 수 있어요? 저는 구분 못 하겠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시각화할 때 이런 부분들이 고려가 돼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만 제가 설명하고 잠시 쉬는 시간 가질 것 같아요. 자, 시각화가 왜 필요한가? 자, 첫 번째 뭡니까? 많은 양의 데이터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시각화의 목적. 아시겠죠? 한눈에 아이고, 이러니?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게 시각화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자, 이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요. 그리고 의도 파악할 수 있도록 용이하게 제공해 줘야 돼요. 정보를. 아시겠죠? 자, 그래서 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는 게 시각화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필요성이죠. 그렇죠? 두 번째는 이거 가지고 데이터의 인사이트를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이거 보면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의미지? 라고 하는 의미 파악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보를 획득할 때 80% 정도는 시각적인 형태로 정보가 획득됩니다. 그만큼 시각화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각적 패턴을 통해 가지고 정보에 대한 전달력을 높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여러분들이 요약 통계를 보여주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요약 통계가 가지고 있는 함정이 하나 있어요. 이거 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정확한 데이터 분석의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로. 자, 어떤 거죠? 얘는요. 같은 통계 값이지만 통계의 자료의 패턴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패턴. 다른 패턴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요거 잠깐 보세요. 지금 전체적으로 자료가 몇 개냐면 12개거든요. 다 동일한 형태의 통계값들을 가지고 있어요. 같은 평균, 자, 그 다음에 중간값 가지고 있고, 표준 편차 다 가지고 있거든요. 자, 코릴레이션까지 똑같아요. 그런데 값은 어떻죠? 추이는 다 다르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단순한 통계값만 가지고는 데이터 분석의 결과를 정확하게 도출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 시각화가 필요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런 인사이트를 공유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 사람들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시각화의 결과를 보고 우리는 같은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가능하겠어요? 이걸 가지고 의사결정 같은 것을 할 수 있도록 하겠죠. 자, 무슨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텀 프로젝트의 최종 결과물도 결국 뭡니까? 시각화죠. 시각화를 통해서 분석된 결과를 보여줘야 되는데 이때 여러분들이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자, 이거는 아주 잘 된 거예요. 자, 이게 1850년부터 2019년까지 직업에 대한 변화를 그래프로 보여준 거예요. 자, 어때요? 미국 같은 경우 뭐가 계속 증가되고 있어요? 화이트 칼라. 사무직은 계속 늘고 있고요. 뭐는 계속 줄어들어요? 파밍. 그렇죠. 1차 산업인 농업은 계속 줄어들고 있고 미국의 서비스업은 계속. 그렇죠? 그래서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사무직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잘 돼 있는 통계라고 하는 겁니다.
통계를 보여준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들 고민을 하셔서 지금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도 좀 잘 된 것 중에 하나인데 지금 제가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이게 코로나가 확산되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 재밌게도 자 어디죠? 최근 들어서 어느 지역에 그 코로나 확산이 늘고 있죠? 아시아에서 확산되는 것이 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이 시점, 이때부터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는 누가 확산이 가장 많았어요? 이때는 유럽하고 누구예요? 어디예요? 미국이에요. 그렇죠? 이게 언제죠? 작년 10월이에요. 작년 10월. 그렇죠? 자, 이런 것들 보고 가장 미국에서 그 코로나 확산이 늘어났던 데가 언제냐면 올해 1월입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잠시 쉬었다가 10분 있다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쉬는 시간 가질게요. 10분만 있다가 진행할게요. 자, 그리고 답변